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더 부지런해져서 5시에 출근입니다. 네. 5시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도로에 차가 없어서 막힌 거 없이 쭉 뚫려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할 차례는요, 페이지 258입니다.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 운의 흐름, 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의 흐름을 타는 게 또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네. 행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으니 씁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해빙을 알기 전 노트북을 사기 위해 전자 제품 매장에 간 적이 있었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신용카드를 만드시면 노트북 가격에서 15만 원을 빼드려요. 신청서 몇 장만 쓰시면 돼요. 할인이라고? 그 단어 하나에 귀가 팔랑거렸다. 15만 원씩이나 100만 원 넘게 쓰게 될 생각에 기분이 별로였는데 마침 잘 됐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 앞에 기나긴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먼저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서명을 몇 차례 반복하는데 10분이 걸렸다. 다음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로 20분을 썼다. 야, 30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매장에서 할 일 없이 30분을 기다린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고객님, 신용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기관에 전화해서 의료보험 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해요. 슬슬 짜증이 밀려왔다. 하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할인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다.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기관에 전화를 걸고 서류를 요청하는데 또 한참의 시간을 썼다. 매장 직원의 솔깃한 제안을 들은 뒤 1시간 30분이 흘렀고 결국 나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서 오늘은 카드 발급이 힘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실컷 기다리게 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화가 막 났습니다. 이야, 무시하는 거예요. 이분도 무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세상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시하냐고 화가 났어요. 1시간 반이나 기다렸다가. 네. 이제 와서 정가를 다 주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필요한 노트북을 사지도 못하다니 비참한 기분이었다. 비참한 기분 이런 것도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 다 어릴 적에 과거의 상처 다 찾아야 되는데 무시당해서 비참했을 때 막 이런 거. 네. 빈손으로 매장을 나오는데 온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온 세상이 말하는 듯. 어디서 막 비웃고 막 비참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 것 같아. 그렇죠? 넌 시간을 낭비해도 돼. 돈이 없잖아. 15만 원을 할인받고 싶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기다려야지. 이거 온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온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돈이 없잖아! 이랬어요. 그럼 내 무의식이 뭐예요?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어릴 때 벌써 어릴 때 반복적으로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 내가 돈이 없잖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시간 반을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하면 뭐 할인해서 쓰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15만 원이면은 엄청 좋은 거죠. 나라에서 10만 원 준다 이거 좋답니다. 아, 그거 신청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좋은데 15만 원이 할인이 됐어.
15만 원이 할인이 됐으면 엄청나게 싼 거잖아요. 근데 그걸 편안하게 차분차분히 했으면 아마 더 빨리 뭔가 일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해결되지 않게 했던 거는 그것도 누구예요? 세상인가요? 매장 직원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내 에너지 때문에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요? 내가 차분하게 기다리는 될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가 돈이 없잖아. 너는 시간 낭비해도 돼 하면서 돈이 없잖아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무시하는 거야. 내가 나를 무시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1시간 반을 기다리고 결국은 그냥 돈이 없다고 하는 그 내면의 나의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씁쓸했던 그 경험을 털어놓으며 서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이제 다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윤이 흑갈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넘겼다. 그 손길을 따라 진주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느낌에 답이 있네요. 그러니까 서윤님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홍 기자님은 스스로에게 1시간 반 내내 뭐라고요? 나는 지금 돈이 없다를 입력하고 계셨던 셈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그냥 나는 무작정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그게 그분이 고민을 해서 뭔가 고민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상담을 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은요. 그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제 안에 제가 답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잘난 척했구나.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딱 알잖아.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에 걸림돌이 있었겠구나. 아침에 차가 없이 뿅 하고 왔을 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장애물이 있으면 탁탁탁탁 걸리면은 깨어나지가 않잖아요. 감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내가 걸린 거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주는 것이 없다. 나하고 싸우는 것이다. 나하고. 그쵸?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라는 거를 1시간 반 내내 있잖아요. 계속 입력하고 있었다는 거를 모르고 했잖아요. 알아봐야 기절하죠. 내가 나한테 입력했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의 원리? 어떻게 밖에서 일어난 일이 내 안에서 보낸 내 생각과 내 에너지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적인 거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안다면 정말 어이가 없죠, 처음에는. 행복하다면 너무 좋지만 내가 현재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있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막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을 하면 뿌리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해결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는 게. 그래서 이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소한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뿌리에서 해결을 하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행복해지기로. 바깥 세상을 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요새 30년이나 키운 우리 아들을 인제서 다시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도 아니에요. 다 컸어요. 근데 그걸 바로잡으려니까 30년이나 습관이 돼가지고 바로잡으려니까 이게 있잖아요. 저도 습관이 있잖아요. 뭐 하던 습관이 있거든요. 이거에서 바꾸려니까 이제 밑에서 스물스물스물한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교차되는. 근데 제가 또 오늘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바꾸기로. 서로가 행복해지기로. 의지하지 않고 서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요? 누구한테 기대시나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에서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만 청소하고 내 감정만 없애면은 되는 거래요. 저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1시간 반 내내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없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근원적으로 뿌리를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돈이 들어왔다가도요, 나중에 돈이 없어지는 상황을 또 경험을 하게 된대요. 그 말에 자동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할인 한번 받겠다고 제 자신에게 없음을 입력한 셈이네요. 우리는 풍요보다요, 결핍을 굉장히 많이 어릴 때부터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핍, 없음. 나는 사랑도 없어. 돈도 없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근원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엄마 네가 나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응? 오빠한테 잘해주고, 남동생한테 잘해주고, 저는 3남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는 사랑을 주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돈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러고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네가 나한테 왜 잘해줘야 되는데 그 선 때문에, 그 원칙 때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제 없음을 입력해서. 물론 15만 원이 적지 않은 액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부정적인 감정만 키웠나 봐요. 그때 저는 할인 제한을 거부하고 기분 좋게 샀더라면 더 좋은 기회를 끌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뭐 그것도 괜찮고요. 그냥 15만 원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저도 그런 좀 근데 그게 사실은 15만 원을 거부하고 사는 게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귀찮은 걸 싫어하고요. 글씨 보는 걸 좀 싫어해요. 그 글씨 보고 막 이런 걸 싫어해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할래요. 뭐 이런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더 고생을 하고 막 검색하고 발품 파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싼 게 있더라고요. 옷도 있잖아요. 저는 딱 보면 이거 딱 필요했어. 느낌이 딱 왔어. 이거 사고 싶어 하면은요. 딴 거 안 보고 그냥 주세요 해버려요. 그냥 편하게. 그럼 제가 편안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낭비가 있어요. 돈에 대한 안 좋은 게. 근데 그래서 제가 딱 요새는 딱 조금 뭔가 비싼 듯한데 하고 있잖아요. 한두 번, 10번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몇 번 생각해 보고 참 다음에 올게 미안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올게요도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올게 했어도 못했었거든요. 뭐 고상한 척, 고상하지도 않는데 고상한 척 한다고 있잖아. 별짓 다 했어 그냥. 그죠? 그랬는데 나와서 딱 보니까 똑같은 데 있잖아요. 10,000원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의 차리고 괜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저기야. 내 자신을 내가 돈에 대한 것도 막 안 좋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막 이런다고 했죠. 그러면서 낭비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각성하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색하는 거예요. 야, 제가 사위가 있거든요. 검색 짠 엄청 있죠. 야, 거기 누나도 그렇고요. 엄청 검색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검색해서 싼 거를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분은 중간에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한 거는 시간 낭비, 감정도 소비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끝까지 찾아보면 끝까지 할인을 받는 거. 그쵸? 그러면서 그냥 그래 나는 할인 받아서 나는 아껴 쓸 건 아껴 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하다 중단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때 주문한 애프터눈 티 세트가 나왔다. 3단 트레이에 콩과 샌드위치, 타르트와 머핀이 올려져 있었다. 크림베리가 박힌 스콘에서는 갓 구워진 듯 고소한 향기가 풍겼다. 망고와 귤이 가득 올라간 타르트를 보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나는 훈제 연어가 올라간 카나페 하나를 얼른 입에 넣은 뒤 그 맛을 음미해 보았다.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서인은 행복해지는 내 표정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뒤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행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죠. 여기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 두 선수가 출전했어요. 한 선수는 세계 30위였다가 최근 10위까지 올라왔죠. 한때 세계 33위였던 상대 선수는 지금 하락세에 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3이었는데 하락세가 있어. 30이었는데 12가 있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냐는 거예요. 뭔가 한 분은 갖고 태어난 게 막 이게 30이야. 근데 막 뭔가 의식의 변형, 사랑의 변형, 변형이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고 변형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크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내가 맞아 하고 고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냥 사랑이 타고난 어떤 그런 실력, 갖고 타고난 거, 저는 했던 거, 뿌렸던 거, 그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3위를 했어. 다 높아. 이 32와 3위는 엄청 높겠죠? 근데 여기는 막 하락세를, 여기서 아마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냥 쫙 내려가. 여기서는 쫙 뭔가 겸손해서 배우는 자세로 쫙 올라가. 그럼 시작은 정말 다르지만 이렇게 쫙 되면 끝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시 TV에서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한창이었다. 서윤의 말을 들으니 며칠 전 열린 펜싱 결승전이 떠올랐다. 세계 21위인 한국 선수가 3위를 기록하던 헝가리 선수를 꺾은 경기였다. 10대 14로 뒤지던 한국 선수가 순식간에 5점을 따내며 15대 14로 게임을 뒤집은 것이다. 이야, 1차로 뒤집었어요. 그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메달을 딴 선수는 부상 탓에 1년 가까이 연습을 중단해야 했다. 그가 부상에서 회복한 것은 올림픽이 6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킨 결과 그 선수는 자신의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 6개월 동안 완전 또 집중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올라오는 기세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감안하면 순위가 낮더라도 상승세에 있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면 그런 선수들이 이변을 일으키더라고요. 올라오는 기세. 맞아요. 기세. 행운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행운아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면 누구든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상승세라는 말에서 보이듯 운의 흐름을 탄 선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뒤처져 있었더라도 그 흐름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저는 이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올해 시점에서부터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사랑이 밝기 있잖아요. 어두운 거. 200 이하에는 쬐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비난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비난 많이 하는 건 사랑이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 비난하고 싶어. 저 사람 탓을 하고 싶어. 이걸 정말 얘기를 하는데도요. 들을 때만 듣고 돌아서면 뭐야? 제가 이래서 이게 그렇잖아 저게 그렇잖아 하고 막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들었는데도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쫙 연결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돌아서면 비난하고 들으면서 그래 돌았으면 그 에너지장에서 딱 빠져나가면 비난하고 짧게 비난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알았잖아요. 올해 들어서 비난하면은 왜 내가 비난을 했지? 이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랬구나 하는데 이거를 저는 끝까지 이 사랑이 회복되는데 그 에너지장이 계속 있었어요. 사랑이 회복되는 그 에너지장이. 그러니까 요만했다가 점점 이제 있잖아요. 아직 이렇게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막 이렇게 켜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승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나는 사랑이 요만한데 사랑이 커질라 그러면 싫어요 하고 이게 탁 나가는 거 있죠.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오시는 거. 어제도 있잖아요. 막 또, 그래도 사랑이 있어요. 막 간식을 싸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 괜찮다고. 제가 괜찮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을 때, 그때 해도 되니까 조급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뭘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될 거거든요.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판단 분별할 것도 없고요. 사랑이 회복이 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과 다른 일이라서 잘 되는데 그냥 급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은 사랑이 사랑이 뭔가 화합이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별로, 저희는 별로 안 반갑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막 쫙 있잖아요. 어두워서 요만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들을 제가, 뭔가 있잖아요. 요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이렇게 쫙 이 사랑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이게 상승곡선을 싹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에는 뒤처졌으나 이 상승세에 계속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커져가면서 뭔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은 다 되지 않아도 덩달아 그냥 막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 어떤 그런 성향에 계신 의식의 성향이라기보다도 의식의 밝기가 다 다른 분들과 제가 같이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의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사랑이 많은 곳, 누군가 막 비난하는 곳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우주에서는 거르질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우주에서는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거, 사랑의 낮은 거, 수치스러운 거, 30, 죄책감으로 비난하는 거. 죄책감이 있어. 뭔가는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를 내가 갖고 있기 싫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쵸? 비난을 하는 거. 무기력해지고 막 에너지가 이렇게 사랑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막 뭔가 요만큼 있었지만 점점 달라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 옆에 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니 노력에 비해 몇 배의 가속이 붙거든요. 이거잖아요. 막 사랑이 막 갑자기 요만했다가 막 점점 막 커지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찾아야지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데 찾지는 않았는데 같이 막 있잖아요. 하면서 어머 이런 게 중립인 것 같아요. 라면서 있잖아요. 찾지도 않았는데 막 좋아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커지는 거를 제가 막 보면서 감탄을 해요. 와 하면서 어머머머머 막 같이 덩달아 왜 그냥 같이 덩달아서 막 그냥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물 방향에 노를 저으면 어때요?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보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백성희님은 그냥 누군가를 만날 때 웃으면서 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는 거야. 웃으면서 들으는 게 힘든가요? 안 힘들잖아요. 전에 안 해봐갖고 안 해본 걸 하려니까 불편해진 건데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웃으면서 들어준다. 웃으면서 들어주는 건 뭐예요? 사랑이래요. 사랑. 내 걸만 얘기하는 건 사랑이 쬐끔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이 역시 마찬가지래요. 운의 흐름을 탄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곳에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사랑이 많은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를 불평불만하고 비난을 많이 하는지, 나를 뭔가 조금 부족해도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서윤이 해준 설명을 듣자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서윤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운이 좋았대요. 얼마 전 읽은 신문 기사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운을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성공의 3대 요소로 운, 둔, 근을 언급했다. 운이 좋고 고지식하며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운이 좋아야 된대요. 운을 먼저 했다는 거. 고지식하다는 거는 뭐냐면 낮은 돈에 대한 믿음이 낮은 상태에서 그거는 고지식한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고집이거든요. 고집.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은 거. 근데 이분은 자기 어떤 믿음 체계가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이라서 그걸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끈기가 있었다는 거. 뭘 한 개를 하더라도 끈기가 있는 거, 끝까지 하는 거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보스 400대 부호 중 하나이자 석유 재벌 리 헌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운과 지능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운을 택할 것이다. 운과 지능, 지능으로는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을 택한다는 거예요. 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네만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성공은 재능과 운으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제가 만난 부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행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도 그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끝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재능과 운으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저는요, 재능이 없어요. 저 재능 많아 보이나요? 답 한번 해보세요. 많아 보이나요? 아, 맞다. 민규님, 일요일 날 커피 한 잔 예상 있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제가 재능이 많아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댓글 좀 달아보세요. 빨리 혼자 따니. 네, 재능이 많아. 네, 권아님 커피 한 잔 날아가겠습니다. 먼저 왔습니다. 먼저. 네,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는데 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운이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와, 대단합니까? 와우, 예, 좋습니다. 리액션. 네. 제가 재능은 없는데 재능이 있는 팀을 만났어요. 재능이 없는데 재능이 있는 팀을 만나다 보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는 일은 제가 재능이 없을 때는 전혀 제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능이 없지만 재능이 있는 분들과 같이 여러 모여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그렇게 만난 것도 뭐냐면 제가 운이 있어서 그래요. 운은 뭔지 아세요? 어제도 얘기했고 계속 운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운은 뭐냐면 복을 미리 쌓은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을 미리 쌓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재능 있는 팀을 만났습니다. 제가. 네. 지금도 하신 분이 재능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을 많이 쌓은 거예요. 이게 복은 뭐냐면요. 전에 그랬잖아요. 계속 복을 많이 쌓아라. 복을 많이 쌓는 거예요. 전에 씨를 많이 뿌렸어요. 복을 많이 쌓으면서 씨를 뿌렸더니 그게 뭐예요? 열매가 올라오더라라는 거예요. 열매가 올라오더라. 그래서 복은 언제 쌓는 거예요? 나는 그럼 없으니까 복이 없어요? 운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요. 네, 지금 쌓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쌓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에 사랑을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을 많이 뿌려서 지금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에 복을 많이 쌓았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네,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많이 베풀었다는 거. 베푼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많을 때 베푼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을 때 베풀어서 지금 싹이 올라오는데 나는 지금 뭐예요? 전에 몰라. 재능을 가지고 저도 판단 분별을 했어요.
쟤보다 내가 못하는데? 쟤보다 나는 공부 못했는데? 나는 공부 못했어. 쟤는 더 똑똑해. 저 사람 뭔가 더 가진 게 많고, 부모도 되게 훨씬 더 부자 부모를 만났어. 라면서 저는 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있잖아요. 좀 사랑이 조금 있었는지 전에 뿌린 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전에 뿌렸는 거는 몰라요. 지금 보면 알아요. 그쵸? 지금은 열매가 더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걸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내 뭔가를 자꾸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막 그러면 나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가 결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직은 작은데 이거를 회복시켜서 사랑이 커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흐름을 탄 분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전에 베푼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큰 거든 잘 하는 거든 뭐예요? 바라지 않고 베푼 거. 바란다는 거는 큰 거든 작은 거든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저도 아직은 뭐 바라죠. 바라는 게 없이 정말 많이 하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도 뭔가는 베푸는 마음이,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쬐끔 있을 땐 서운한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없애려고 자꾸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생에서 가기 전까지 제가 저의 복으로, 운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다 정말 다 기부를 하고 싶은 거야. 빌 게이츠 막 이런 분들 있죠. 95%막 사회에다 환원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다 환원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 있죠. 야, 그렇게 한번 저는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요? 운의 흐름을 타는 운이 많은 사랑이 많은 곳에 가야 하고, 네, 가면 잘 타고 계세요. 네, 운의 흐름을 타고 가시는 분이 또 네, 댓글을 막 다셨어요. 막 타고 가세요. 뭘 찾지 않아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되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판단 분별할 게 한 가지도 없다. 내 인간으로서 판단 분별할 게 한 개도 없다. 그냥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다. 현재를 있는 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키우지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나의 사랑의 크기를, 밝기를 한번 보세요. 화가 나나 150이다. 그쵸? 화가 나서 150이야. 자존심 상하나 175다. 200 이상은 넘어야지만 부자의 흐름을 탈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오늘도 주변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 같이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하루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